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뜨거운 선수 이적 시장에서 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오가고 있는데 첼시에서 인테르 밀란으로 돌아가게 된 루카쿠의 사례가 정말 이례적인 사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사실 큰 기대를 받고 왔고 큰 몸값도 기록했는데 예. 황당한 복귀 조건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거의 이제 오피셜만 남았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체린이어가지고 더, 예. 예. 첼시 인테르, 예. 포그바의 맨유에 이어.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홈메스의 예. 민돌도 있긴 했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건 간에 거액의 이적료를 들여서 그것도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을 했는데 거의 헐값에 예. 임대를 보내는 상황이 돼가지고 더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이 루카쿠 선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인테르 밀란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나 이제 월클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밀라노의 왕이라고 그렇죠. 지칭했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쉬웠다. 또 국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콘테 감독이 루카쿠를 어떻게 썼길래 그렇게 잘 됐고 첼시에 와서 어떤 것들이 아쉬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루카쿠의 스토리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사건 사고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그렇죠. 큰 단초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솔직히 예. 말하면 그 지난 12월 31일에 그 올라온 스카 이탈리아에 올라온 독점 인터뷰에서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촬영한 시점은 3주 전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스카 이탈리아도 이거 대박이다. 예. 이거 그러면은 대목에 올려야 되겠지 이러면서 3주를 묵혔다가 12월 31일에 이제 미리 그 대대적으로 광고가 올라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루카쿠와 단독 인터뷰를 한다. 독점 인터뷰가 12월 30일에 온에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광고들을 대대적으로 한 상태에서 이 인터뷰 내용들이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었죠. 사실 이제 선수와의 인터뷰는 방송사들이라면 진행해 오는 일들인데 꽤 깊이 있게 길게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네. 대대적으로 한 것이고 사실 저도 이제 이때 그 루카쿠 선수가 인테르 밀란에서 사랑을 받다가 첼시로 가서 조금 마음고생도 하고 인테르 팬들이 좀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테르 팬들이 솔직히 말하면 루카쿠 떠난 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네. 심지어 루카쿠가 인테르로 돌아오고 싶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도 한번 걸개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보도가 힘들 때 떠난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이런 식의 걸개를 들어 올렸었는데요. 예, 어쨌건 간에 이때 이제 루카쿠가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요. 골자들만 얘기를 하자면요. 예.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요. 예.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리고 또한 때가 되면은 다시 인테르로 복귀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고요. 예. 심지어 원래는 인테르와 재계약을 맺고 싶었는데 이게 잘 풀리지가 않아서 협상에 실패해서 첼시로 이적했다라고도 했고 예. 더 이제 분노하게 한 얘기가 레바미노 가고 싶었지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아서 첼시로 이적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예. 그래서 첼시 팬들의 공분을 샀죠, 완전히. 사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테르에서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인테르를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인테르 팬들이 뭐라고 하니까 조금 해명하고 싶었던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 첼시 팬들에게 기분을 나쁘게 할 그런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인테르가 너무 좋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긴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첼시로 가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예. 언젠가는 인테르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레바민 얘기는 또 왜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테르를 떠난다면 월클 구단으로 또 그 정도만 생각했지 돈 때문에 내가 첼시 간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양측을 다 잃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첼시 팬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 채널 첼시 TV를 통해서 기분 나쁘게 했다. 내가 그 야기한 행동으로 기분 나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죠. 하지만은 문제는 이러고 나서도 사태들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진 않았었고 루카쿠도 부진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고 그 첼시 팬들 당연히 욕하죠. 이런 상태에서
루카쿠가 5월 13일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절대 누구도 날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 예. 난 입 다물고 시즌 끝까지 최선을 다해 팀을 돕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그러하게 누군가 나와 우리 구단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내 의중이 아닌 것이다. 이런 약간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왜 했는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납니다. 바로 이제 5월 29일에 에이전트인 파스트로렐로하고 이제 결별을 했죠. 예. 그 이는 첼시를 떠나서 인테르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이탈리아라던가 이런 데서 막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틀 뒤에 31일에 루카쿠 변호사, 왜냐면은 에이전트를 이제 예, 결별을 했으니까 변호사가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인 레두레가 이제 인테르 보드진들과 미팅 예정이라고 예. 로마노도 얘기를 했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도 막 얘기를 한 상태에서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비아신이 사실이다. 루카쿠는 밀라노에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예. 그런 거거든요. 5월 30일에 인테르 보드진과 미팅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인테르와 루카쿠 합의 완료.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루카쿠가 첼시에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설득해야 한다. 예. 라고 글을 적은 거죠. 뭐 본인 인생의 전부는 아닐 수 있어도 구단은 돈을 썼는데 그렇죠. 1억 예. 500만 유로 어디로 날라갔냐 예, 그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인테르가 돈이 없다. 인테르는 그래서 임대밖에 안 되고 심지어 완전 이적 옵션도 넣을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루카쿠가 첼시를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예. 나온 거였죠. 첼시가 이제 뭐 설득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지금 설득이 됐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러니까 루카쿠가 지속적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한 거죠. 물론 루카쿠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예. 없어요. 하지만은 보도들이 계속 나왔죠. 루카쿠가 팀을 떠나고 싶어한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인테르밖에 원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예. 다른 팀도 원한다 이러면은 루카쿠가 매물로 나오면은 예를 들면 뉴캐슬 같은 경우도 영입을 그렇죠. 시도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다른 구단들도 영입을 시도할 수는 있었다라고 봐요. 예. 하지만은 루카쿠는 오직 인테르만을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결국 뭐 투에도 빡쳐가지고 나온 얘기들로 따르면은 루카쿠 포기했다. 그리고 루카쿠 당장 치워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고 또 이제 토드 볼리 예. 새 구단주도 투엘한테 모든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투엘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제 토드 볼리 같은 경우에는 구단을 새로 인수한 가운데 첫 시즌을 잘 치러야 되는데 예. 이런 자부이 있는 속에서 억지로 맞춰가고 이런 또 지난 시즌 막판에 있었던 그런 문제를 예. 이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정리해주자 예. 이런 느낌인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오픈 비딩을 했으면 임대 후 완전히적 조건을 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팀과 예. 해갖고 좀 어떻게 좀 구단도 임대료를 더 받든지 좀 그렇죠. 다른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뭐 인테리어로만 가겠다가 땡깡을 거의 부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합의가 됐죠. 로마노가 이제 뭐 이적 사항들 얘기를 예. 한 건데 임대료가 800만 유로 예. 그리고 이제 400만 유로의 그 퍼포먼스에 관련된 이제 옵션이 더 추가. 그래서 뭐 맥시멈 이제 1200만 유로의 임대비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연봉도 1200만 유로를 받고 있었는데 예. 800만 유로로 삭감을 했고 본인이 그쵸, 인테리어 직접. 되는 돈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삭감을 했고 완전 영입 옵션 없고 메디컬 테스트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원래는 그러니까 첼시는 1500만 유로 이상 내놓으라고 했고 예. 옵션 이런 거 없었어요. 일시불로 내놓으라 이랬는데 인테르가 우리 돈 없다 이러고 루카쿠는 나 인테르 아니면 안 가. 이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양보를 하게 된 거였죠. 본인들이 인테리어에 준 돈의 10분의 1도 못 건지는 거의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뭐 인테리 입장에서는 뭐 사실 본인들이 급할 건 없어요. 뭐 알아서 루카쿠가 다 하고 있는 거고 뭐 진짜로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을 줄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첼시만 속이 타는 거였고 그 와중에 또 충격적인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루카쿠가 이탈리아에 있는 코스타 스멜라다 사르디냐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바이브 디퍼런트 해가지고 다른 분위기 이렇게 예. 해가지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 루카쿠가 예전 예. 작년 이제 11월 19일 이때 막 그렇죠. 부상으로 빠지고 막 이때였거든요. 예. 이때도 똑같은 거를 올렸을 때 하필이면 또 그것도 인테르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그렇죠. 이 체크무늬인데 그 네라줄이라고. 예. 그래서 파란색과 검은색. 예. 그러고 나서 그 인터뷰 사태가 한 달 뒤에 있었던 거죠. 한 달도 안 돼서 있었죠. 한 예. 2, 3주 뒤에 있었던 거였는데 이 시기에 좀 투애라고 조금 마찰이 있었다는 예.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인터뷰가
찍고 나서 투회가 돼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었다라고 했는데 인터뷰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였죠. 네, 지금 보시면 이 바이브 디프런트라는 표현이나 또 이게 네. 과거와 현재 또 나눠서 올린 거라던가 뭔가 이제 그 스토리를 짠 느낌이 있고 첼시에 와서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인테르를 연상시키는 옷을 예. 입고 인스타를 올렸다가 인터뷰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매듭 지어지니까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바이브 디프런트를 또 올렸다. 예. 큰 그림을 루카쿠가 완성했다. 심지어 그 원래 메디컬 테스트가 그러니까 목요일로 네.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데 루카쿠 하루 일찍 앞당겼다는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빨리 아직 가서 하겠다. 그 네. 팩트는 아니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네, 먼저 와서 빨리 받고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느껴지는데요. 정말 사실 뭐 루카쿠가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첼시에 오기 직전 시즌이 바로 루카쿠의 프로 경력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기록을 딱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예. 예, 뭐 경기 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골도 24골 대 8골. 예. 그리고 어시스트 11개 대 0개. 예. 그리고 슈팅 96대 43이면 2배가 뛴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 이것도 25% 대 18.6%. 그리고 또 이제 분당 득점도 확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실 인테르 시절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또 첼시도 그만한 이적료를 쓴 거고 예. 본인이 말한 대로 나도 이제 월클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기록을 남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첼시에 와서 안 좋았을까? 좀 이게 궁금한 부분인데 예. 일단 콘테 감독이 잘 썼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뭐 더 많은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제 뭐 루카쿠가 포템이 드디어 터졌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2020-21 시즌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인테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 가장 많은 도움,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 가장 많은 유효 슈팅,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 가장 많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가장 많은 빅 찬스 메이킹. 이거는 공동 1위지만 예. 어쨌건 스루 패스. 그리고 또 이제 볼 경합, 승리도. 예, 그것도 이제 가장 많았다라고 이 정도로 그래서 진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테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세리에아 MVP까지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에아의 최고의 선수로서 확실하게 등극을 했고 뭐 예. 본인이 뭐 밀라노의 왕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 시즌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자신만만할 정도의 퍼포먼스와 경기력을 냈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첼시 와서는 굉장히 부진했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그래도 콘테 감독이 그런 식으로 한번 조언을 9월 말에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거 토트넘 오기 전에. 예, 그 유벤투스하고의 챔피언스 리그 그 예. 경기에서 예. 루카쿠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콘테가 난 첼시가 아직까지 그 루카쿠 사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물론 매우 확실한 스트라이커이다. 박스 안에서 그는 굉장히 위험한 선수가 된다. 하지만 그는 중원에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약간 밑에서 출발할 때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그러니까 야. 단순히 박스 안에 박혀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볼을 끌고 올라올 때 더 무서운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첼시에 와서 뭐 조금 부진한 걸 두고 프리미어리그 적응기 이걸 얘기하기엔 루카쿠가 프리미어리그를 이미 많이 뛰어봤고 또 결정적으로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부진했다는 것 자체는 첼시에 와서 첼시와 뭔가 안 맞는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또 루카쿠를 잘 써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 루카쿠의 역할이 바뀐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인테르 시절의 히트맵이 대부분 루카쿠의 커리어 내내 히트맵과 비슷해요. 예. 루카쿠 선수는 왼발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몸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많이 빠진다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실제 어쨌건 간에 오른쪽 측면으로 많이 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가속도를 살린 상태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들 상당히 많이 넣은 예.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떡대가 되게 좋고 해가지고 예. 굉장히 버티고 이런 것들 잘할 거라고 보지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것들을 즐겨하는 선수인데 첼시 시절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박스 안에 상당히 많이 저게 그렇죠. 저 하프라인 많은 거는 그렇죠. 킥오프 때문인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아예 9번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투엘 감독이 썼는데 예. 그게 이제 루카쿠에게 잘 안 맞았고 루카쿠 본인도 그런 역할들 속에서 본인이 그 전 시즌의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니까 불만을 드러낸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에스턴 빌라하고의 경기 이전에 투엘하고 서로 대화도 해가지고 많이 문제들을 개선했다는 얘기도 루카쿠가 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패스를 받은 그 지역인 건데요. 예.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그 패스를 받은 그 비율 자체는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요. 예.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박스하고 바로 앞쪽에만 많이 있고 측면이나 이런 데 적은데 인테르 시절엔 측면에 많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횟수예요. 예. 그러니까 90분당 받은 횟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똑같은 15%여도 예. 인텔 시절엔 3.3회였어요. 근데 첼시에선 2.4회였어요. 이 예. 얘기는 동료 선수들이 예. 볼 배급을 잘 못해준 부분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첼시가 2선 라인이 조금 약했기 때문도 일정 부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루카쿠가 굉장히 잘했을 때는 코바치치가 항상 조금 있었어요. 예. 반면에 코바치치가 없을 때는 첼시에서 얘기해요. 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루카쿠 입장에서는 첼시에 와서 역할도 바뀐 것도 있지만 적절한 지원을 또 받지 못했고 동료들과의 좀 합도 덜 좀 맞아 들어가면서 예. 뭐 한 상황이 된 거죠. 본인의 생각으로 보면 내가 정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볼 캐리, 그러니까 5m 이상의 볼을 끌고 가가지고 찬스 메이킹한 기록들인 거거든요. 인텔 시절을 보면요. 상당히 볼을 끌고 많이 올라가가지고 찬스 메이킹을 한 것들이 보이죠. 여기 딱 보기만 하더라도 쭉쭉 길게 가 있잖아요. 본인이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공격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역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첼시 오면 완전히 줄어들었죠. 뚝 떨어졌죠. 거의 이제 루카쿠가 제일 잘하는 플레이를 첼시에 와서 못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루카쿠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와 같은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펠로 감독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했던 명장이었죠. 지금은 그렇죠. 은퇴를 했지만은 밀란 감독도 하고 레알 마드리드 감독도 했던 카펠로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도 했었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카쿠가 그 첼시에서 부진한 거는 첼시가 콘테의 인테르와 같은 역습 축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루카쿠는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제 전술의 변화가 루카쿠에게 이제 바로 직격타가 됐다라고 이제 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 기록으로도 드러나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게 루카쿠는 그러니까 점유하면서 패스 주고받고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볼을 몰고 들어가는 데에 더 강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테르 시절에는 역습 공격을 가장 많이 그것도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이 한 선수였어요. 17회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데파이, 해리케인, 뭐 하파엘 레앙 같은 선수들과도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콘테 감독이 사실은 그런 축구로 성공을 많이 해왔고 그거를 또 잘 구현해내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하는 역할을 루카쿠가 하고 다른 선수들이 케인처럼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들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쪽에 있는 손흥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첼시에 와서는 뭐 그런 기회가 뭐 첼시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첼시가 일단 역습골이 한 골도 없었고요. 그리고 역습 공격 횟수도 19회로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와포드 30회 뭐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면요. 그리고 맨시티도 점유하는 팀이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은 골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죠. 첼시의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인 거죠. 결국에 이제 투엘 감독이 이제 팀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루카쿠는 잘 어울리지 않는 스트라이커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이제 인테르에서의 두 시즌 그리고 첼시에서의 볼 점유율 기록을 보면 확연하게 첼시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인테르에서 2019-20 시즌에는 점유율 54%였고 20-21 시즌에는 점유율이 52%였거든요. 이게 세리에 A 전체로 놓고 보면요. 탑5 안에도 들지 않는 거였어요. 인테르가 거가 우승했고 우승 경쟁하던 팀이었잖아요. 그럼에도 5위 안에도 점유율이 들지 않는다는 거는 일반적인 강팀들과는 전술적인 접근법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50%를 넘기긴 하지만 이게 워낙에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이제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상위 팀과 경기할 때는 점유율을 오히려 내주고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평균 점유율 62%로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2위거든요. 맨시티에 이어서. 결국에는 상대를 가둬놓고 역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채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루카쿠를 제대로 쓰기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거는 루카쿠하고 이제 첼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첼시는 그리고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게 PPDA가 뭐냐면요. 이게 압박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낮을수록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공을 몇 회에 패스 안에 뺏기게 됐느냐 하니까 낮으면 이제 빨리 뺏은 거니까 압박을 강하게 앞에서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리즈 다음으로 그러니까 첼시가 리버풀과 함께 공동 2위거든요. 리즈도 비에사 그 압박. 그렇죠. 그리고 마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후임인. 그리고 이제 뭐 클롭 감독의 개겐프레싱 리버풀이고. 그리고 이제 4위도 딱 보면 하드리틀의 사우스햄 근데 첼시는 그런 팀이거든요.
첼시도 이제 투엘 감독이 강한 네. 전방 압박을 쓰는 팀이니까 공격수들의 전방 수비를 많이 요구하는 네. 팀이라는 겁니다. 루카쿠 선수는 압박 횟수 자체가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호날두, 생막시맹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의 공격수들 중에서 270분 이상 소화한 선수들 중에서 압박 횟수가 경기당 가장 이제 적은 선수에 속한다. 예. 지금 보시면 자하가 20회로 뭐 어마어마하게 했고 네.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무페이가 많이 뛴 선수, 예. 또 리버풀의 좋다. 뭐 의외로 토트넘의 모우라가 있네요. 모우라 수비 가담 되게 예, 많이 해요. 압박에서 많이 해주고 예. 심지어 제주스도 앞에서 엄청 뛰어줬는데 예, 그렇죠. 뭐 호날두는 사실 뭐 압박을 안 한다는 얘기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맨유에서 지적을 예. 했는데 루카쿠도 6.2회니까 뭐 벤테케보다도 예. 더 느리다고 할 수 있는 벤테케보다도 이제 안 뛰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압박 성공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첼시가 압박 성공률도 프리미어리그에서 30.6%로 세 번째로 높거든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압박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루카쿠 같은 경우는 압박 성공 횟수도 세로 지표가 예. 압박 성공 횟수거든요. 예. 가로 지표는 이제 태클하고 가로채기인 거고요. 예. 근데 일단 수비 가담 안 한다는 게 태클하고 가로채기도 가장 낮고요. 예. 그 압박 성공 횟수도 수비수들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 수비수들은 압박을 안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수비수들 다음으로 리디거하고 티아고 실바 다음으로 적은 거거든요. 혼자서 따로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압박이나 수비 가담이나 모든 면에서 첼시의 전술에 맞춘 그런 경향에 어울리지 않았던 게 루카쿠다. 예. 첼시 팀 자체는 압박을 많이 했는데 루카쿠는 안 예.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다 차치하고 이런 거 그냥 루카쿠 본인의 멘탈적인 이슈가 더 컸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 부진했었나들을 뭐 그가 분석을 한 예시인 건데 저는 그래도 결국 가장 큰 거는 본인의 멘탈 이슈가 더 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아스날전 예술이었죠. 데뷔전부터. 그리고 빌라전에서도 잘했었고 맨시티전을 제외하면은 초반에 좋았어요. 예, 팀도 성적이 잘 나왔어요. 예. 그랬다가 그 노리치전에 부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4경기를 빠졌었고 부상에서 빠지니까 당연히 교체 출전을 예.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는 원래 교체 그렇죠. 출전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예. 이 사이에 하베르츠가 잘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교체 출전을 조금 시켰었다가 또다시 코로나가 예. 터지면서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그러면서 또 빠지게 됐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력과 관계없이 부상과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네. 기록이 생각만큼 안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그만큼 그가 출전하지도 못했던 거였는데 예. 그 사이에 본인이 불만을 가졌던 거였고 예. 그랬다가 이제 투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에스턴 빌라전 바로 전에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고 예. 그래서 2경기 좋았어요. 예, 뭐 연속골을 넣었네요. 예. 근데 바로 인터뷰 사태가 터졌죠. 그렇죠. 다른 이 날짜를 보면은 31일에 인터뷰가 공개됐으니까 예. 그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인터뷰를 했고 이미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개선이 사실 그 뒤에 된 거죠. 예. 투엘 감독이랑 얘기를 해서 그래서 활약을 했는데 하필 또 인터뷰가 터졌어. 그리고 그래서 리버풀전은 아예 뺐었고요. 그쵸, 그때는 그 논란 때문에. 예. 그러고 나서 또 기회들을 계속 줬어요. 줬는데 본인이 그때는 완전히 망한 상태였거든요. 예. 멘탈적으로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태들이 발생을 했다가 울브스전에 2골 넣었죠. 예, 저때가 바로 새 구단주가 와서 경기를 본 날입니다. 그렇죠. 지켜보고 있을 예. 때 좀 뭔가 이제 동기부여를 가진 거죠. 예, 그러면서 2경기 연속 또 이랬다가 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저는 그냥 멘탈적인 이슈가 컸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전반기의 부진은 또 팀을 옮기기도 했고 뭐 다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인터뷰만 아니었다면 사실은 저 예. 리버풀전 결장도 없이 다시 한번 흐름을 탈 수도 있는 거였는데 괜히 예. 그 입을 예, 잘못 그럼요. 놀렸다가 예. 지금 모든 걸 스스로 망치게 된 겁니다. 예. 가장 심했던 게 바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전이었거든요. 예.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볼터치 2회였는데 예. 그 2회가 하나는 킥오프 예. 그리고 경기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볼터치 7회였는데 90분 이상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그 옵타에서 예. 기록을 측정하기 시작한 2003-04 시즌 이래로 예. 프리미어리그 최소 볼터치. 거의 뭐 경기에 관여를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그 중에 의미 있는 기록이 2번의 옵사이드니까 그냥 앞에 있다가 예.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공을 예. 받아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경기를 하게 된 거고. 박스 안에서 볼터치 0회, 볼 경합 승리 0회, 찬스 메이킹 0회, 드리블 돌파 0회, 슈팅 0회. 예,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문제가 많았던 경기였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이 뛸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 경기는. 그렇죠. 뭐 이게 뭐 루카쿠가 크리스탈 팰리스가 너무 잘해서 묶인 거라고 볼 수도 없고 예. 뭐 폼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고 그냥 이거는 정신적으로 경기에 집중을 못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극명합니다. 그러니까 인테르에서 그전 시즌에 너무나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
첼시에 와서 이렇게까지 정말 선수가 예. 무너질 수 있느냐. 이게 기록으로도 드러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 그래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첼시고 예. 빨간색이 인테르거든요. 예. 공중볼 성공만 제외하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압도하고 있죠. 예. 진짜. 그러니까 사실 공중볼 성공은 첼시에 와서는 최전방에서 완전한 그 타깃점을 예. 맞기도 하면 좀 많았던 거고 그 외에 모든 공격 지표에서 같은 선수라고 믿기 어려울 예.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골과 도움이 줄어든 게 아닌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큰 차이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첼시에 와서 결정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경기력이 안 나왔다라는 예.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첼시는 어떻게 이제 루카쿠의 공백을 메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그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현재까지의 뭐 영입과 이제 방출 상황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뭐 팰리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코너 갤러거가 이제 임대 복귀했고요. 예. 또 사우스햄튼에서 뛰었던 브로야도 임대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에멜송, 리옹으로 이제 임대 갔었던 에멜송하고 베네치아로 임대 갔었던 람파두가 임대 복귀했고요. 베시타스로 임대 갔던 뭐 바추아이아가 미아지가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선수들이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4명 정도가 임대 복귀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첼시는 리디거가 떠났고요. 그것도 보스만으로 떠났죠. 자유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지금 뭐 벌지 못하고 내보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갔고요. 크리스텐슨도 뭐 바르셀로나로 가는 건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드링크워터는 그냥 방출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고요. 그 사울리게스 복귀하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선수들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루카쿠라는 큰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격진의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공격진뿐만 아니라 리디거도 나갔고 뭐 새 구단주도 왔고 전반적인 지금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첼시가 굉장히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는 더리우트하고 쿤데가 연결이 되고 있죠. 쿤데는 예전부터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리우트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쿤데 영입에서는 빠질 것 같다는 얘기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 둘이 있고 또 이제 라임 스털링하고 하피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하피냐 같은 경우는 아스날 쪽에 조금 더 이제 아스날이 현재는 가장 우선 순위를 잡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히샬리송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히샬리송은 또 토트넘 쪽에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고요. 데클란 라이스도 있긴 한데 데클란 라이스는 지금 영입하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상가레를 영입을 하고 그 PSV 에인토벤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스는 다음 시즌에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나온 선수 중에 스털링 선수가 좀 많이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은 토드 보일리가 구단을 인수한 다음에 돈을 쓰겠다. 루카쿠 때문에 날린 돈이 크긴 해도 그 돈이 뭐 공중분해되긴 해도 토드 보일리 돈은 아니긴 했었고. 그래서 2억 파운드를 들여가지고 6명 영입을 이제 약속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일리 메일만이 아닌 많은 언론사들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누구로 이 루카쿠의 공백을 대체할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제 스털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스털링하고 루카쿠는 좀 스타일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털링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결국은 그거라고 봐요. 루카쿠가 빠졌을 때 루카쿠 역할은 하베르츠 가짜 9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2선에서 득점을 조금 보충해 줄 수 있는 선수, 물론 뭐 스털링이 빅찬스를 상당히 잘 날리는 선수긴 하죠. 하지만은 스털링은 또 그건 있긴 하거든요. 상당히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찬스를 굉장히 많이 얻어내요. 그 빅찬스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움직임이 좋아서 빅찬스를 많이 얻어내기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털링을 통해서 어쨌거나 스털링이 매 시즌 2자릿수 골을 넣는 선수니까 루카쿠가 떠난 득점력 부족 부분을 채워주겠다. 대신 하베르츠는 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공격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우겠다는 것과 또 스털링은 첼시의 또 다른 결핍된 부분이 뭐냐면요. 볼을 끌고 올라가는 선수가 부족하다거든요. 미드필더들이, 2선 자원들이 대부분, 뭐, 마운트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인 거고요. 플리식이 원래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플리식 부상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에는 약간 플레이메이커 성향에 또, 지에도 팔려고 하고 있죠. 코너 갤러거는 마운트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죠. 완전 전형적인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베르넌 빠르게 치고 가는 선수죠. 그리고 베르넌 2선 자원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끌고 갈 수 있는 선수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스털링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루카쿠가 나간다고 해서 그와 비슷한 몸이 큰 선수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풀어가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루카쿠가 인테르로 돌아가게 됐을 때 오히려 또 인테르는 큰 돈을 안 쓰고 강해지게 됐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뭐 일단은 라우타로하고 루카쿠의 투톱은 이미 검증된 투톱이죠. 그리고 뭐 디발라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난항을 겪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커요. 예. 루카쿠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그쵸. 예, 그러면서 인테르가 디발라가 안 급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디발라 측은 800만 유로의 기본 연봉에다가 200만 유로 옵션으로 그래서 총액 1000만 유로의 연봉을 원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인텔은 야 우리 안 급해. 안 급하니까 기본급 550만 유로의 연봉에 100만 유로 정도의 옵션. 예. 이러고 야 너 싫으면 하지 마. 딴 팀 가, 이런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다른 팀들도 디발라 영입에 나서고 있는 팀들이 현재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사실 이제 루카쿠와 디발라를 다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아닌 인테르고 뭐 있으면 좋겠지만 게다가 이제 장부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인테르가 또 거액의 선수를 판다면 모를까 또 근데 판다면 모를까도 아닌 게 뭐 급하지가 않은데 네. 뭐 맞춰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인테르 입장에서는 결성되면 좋고 사실 안 결성되면 그냥 근데 라우타로 루카쿠로 돌아갈 수 예. 있다. 어쨌건 간에 이탈리아 언론들은 디발라를 인테르 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지 이 셋을 다 계속 합성해서 인테르의 새로운 공격진 이렇게 계속 올리더라고요. 둘만 있는 거 찾고 싶은데 예. 안 찾아져. 예. 어쨌거나 이제 디발라는 현재로서는 유력한데 그렇다고 확정적인 단계라고 예. 보기는 어렵다. 근데 뭐 디발라 오면은 뭐 좋은 거고 공격 자원 하나 더 많으면 나쁠 거 없잖아요. 예. 안 와도 상관없는. 왜냐면 이미 검증된 자원이니까 인테르에서는 우승했던 자원들이니까. 예, 또 게다가 이제 뭐 콘테 감독이 떠나긴 했어도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또 예. 그 결을 잘 유지하면서 유지 보수를 잘 해갖고 사실 예. 감독으로서 인테르를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라우타로 루카쿠 투톱이 다시 결성된다면 루카쿠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신나게 행복하게 소홀할 수 있겠죠. 루카쿠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의 12월 인터뷰에도 예. 라우타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나와 너무나도 잘 맞는다. 그러면서 라우타로와 다시 같이 뛰고 싶다. 라우타로가 어느 팀으로 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결국에 이제 루카쿠가 인테르로 가서 어떤 활약을 다시 한번 보일지 내가 첼시에서 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2022-2023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루카쿠 선수 인테르에서 잘했던 시절 콘테 감독이 어떻게 썼었는지 그리고 첼시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상세하게 분석해드렸는데요. 스카우트 H 2편과 3편, 4편을 통해서 루카쿠의 커리어 토탈 스토리 그리고 벨기에 대표팀 이야기와 루카쿠의 흥미로운 사생활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루카쿠 풀 스토리 정주행 부탁드립니다.